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혈상론 중 당판과 전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차와 같습니다. 당판은 산의 열매이니 산천전기가 융결한 곳입니다. 김액은 당판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봉우리와 과협을 지나면서 살을 벗고 모습을 바꾸며 달려온 것인데, 이제까지 제가 지적했고 또 앞으로 설명할 모든 것들이 당판 하나를 찾기 위한 방편이자 기술이며 부수적인 것입니다. 입수와 선익, 전순까지도 당판을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비록 개개인 간 산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은 다를지언정 궁극적인 목적지이니 계파를 초월한 모든 풍수인들이 최종적인 귀착점입니다. 만약 당판 하나의 가부와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가릴 줄 안다면 모든 풍수이론은 필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그가 곧 도안이며 신안일 것입니다. 모든 풍수이론은 바야흐로 당판에서 시작된 것이며 주산론, 용론, 청령백호론, 수세론, 좌향론, 패철론 등의 이론이 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그것들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연역법으로 풀어보는 혈이란 무엇인가요? 맑고 건강한 기맥이 농축된 상태의 결정체를 말합니다. 그럼 기맥이 농축되려면 어떠한 현상이 생길까요? 형지세축과 형지기축 현상이 생깁니다. 형지세축은 기맥이 멈추려는 현상이고 형지기축은 과일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때 형지세축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혈 뒤편 융쇄에서 학슬과 포의 유무를 보고 판단합니다. 학슬과 포의 밀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적으로 혈 뒤편 봉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주산 봉우리 형태의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판의 크기와 모습입니다. 당판은 둥근 것이 특징입니다. 둥근 과일은 중심 부분에 시방이 위치하는데 둥근 모습을 당판이라 하고 그 중에서도 중심 핵 부분을 혈심이라고 합니다. 혈심은 실질적으로 땅을 파고 관을 모시는 최적 지점을 말하니 혈판 중에서도 산천전기가 집약된 곳으로 계란에 비유하면 노른자위에 해당됩니다. 이때 둥근 형태는 통통하게 살이 쪄서 기맥이 농축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윤곽이 둥글면 혀를 맺은 것이라 했습니다. 당판의 크기는 각각의 혈마다 차이가 있지만 천연적인 형태라면 상하좌우 폭이 10m 내외입니다. 만약 그 이상 되어서 펑퍼짐하면 기맥이 흩어진 겁니다. 참된 혈의 자연적인 크기는 묘를 만들고 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판의 가로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그 교차점이 정확한 혈심이 됩니다. 둥근 과일은 한가운데 시방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2004년 사례입니다. 어느 집 정중산에서 나무를 베고 난 지형입니다. 당판의 가장 높은 중심점에 쇠막대를 꼽아 기준점을 삼았습니다. 좌향은 저 멀리 아담한 봉우리를 보고 정하니 관자 손향입니다. 광중을 파니 처음에는 억센 잡석이 많았으나 차츰 밝고 고운 흙으로 이루어집니다. 단면을 보면 무지개와 같은 무늬가 이채롭습니다. 내광은 탈관을 전제로 강회로 조성한 모습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마치 계란 노른자위 같은 모습입니다. 토질은 단단하고 토색은 밝았으며
콩가루같이 입자가 고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초보 시절 행운이었습니다.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당판은 묘를 쓰고 겨우 절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판은 기맥이 멈춘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후좌우가 평탄해야 합니다. 무릇 산형토맥이 멈춘 곳은 반드시 평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명당은 나무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사진 속 토는 전후좌우가 평탄한 모습입니다. 한가운데 짐승이 머물던 흔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의령에 있는 이병철 회장 증조부 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천하대지며 괴혈이라 말합니다. 묘 이후에 이병철이라는 불세출의 거인이 등장하기에 선입견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냉철한 판단보다는 감성적 요인으로 인해 풍수의 왜곡과 변질이 적지 않은 곳입니다. 과연 풍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곳은 경사가 매우 급합니다. 혈천은 산 사람이 서 있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당판이 안정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처럼 급경사지에도 혀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 오류입니다. 편안하게 멈춘 곳에서 혀를 취하라 했습니다. 둘째, 이곳은 산의 가지에 매달리듯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묘까지 이르도록 상하좌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용과 지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니 두 번째 오류입니다. 셋째, 이곳은 주변 전망이 뛰어납니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를 고소에서는 전탐후실이라 지적했으니 세 번째 오류입니다. 멀리에는 꺼리는 규봉도 있으나 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규봉이라고 전적으로 흉한 것은 아니지만 혈처가 규봉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산에 오르면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십시오. 넷째, 묘수 앞 축대의 좌우 경사를 보면 당판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균형과 안정을 말하면서 이곳에서는 그토록 관대한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풍수는 늘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 네 번째 오류입니다. 귀한 땅은 평탄하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묘 앞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가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돌을 좋아하는 풍수들의 편협한 사고가 아닐 수 없으니 돌을 만사형탕으로 착각하는 것이 다섯 번째 오류입니다. 이곳에 오면 사람들은 산의 좋고 나쁨을 살피기보다는 오로지 삼성이라는 귀납적 결과에만 도취되어 흥분합니다. 땅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풍수의 본질을 외면한 채 경강부회하고 있으니 여섯 번째 오류입니다. 이상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인 안목으로는 알 수 없는 괴혈이라고 말하는데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괴혈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제 아무리 괴혈이라도 지각이 아닌 용에 형성되어야 하며 혈처에서는 최소한의 보편 타당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기본과 원칙을 무시함이 일곱 번째 오류이니 스스로를 도안이고 신안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구체적 이유와 학문적 설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간열지 삼증론입니다. 혈을 살피는 세 가지 증거라는 뜻입니다. 혈은 기맥이 멈추었는지 살피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혈은 반드시 용맥이 끝나는 지점에서 나무의 열매처럼 맺히게 됩니다. 멈춘 곳에서 다시 통통한 모습이 되어야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혈은 기맥이 농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일처럼 둥글고 통통해야 합니다. 통통한 당판 아래는 남은 기운이 전순을 만들어야 세 번째 증거입니다. 혈을 맺은 기운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끝맺음해야 최종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진 속 묘는 삼척 중경묘입니다. 이것은 산줄기가 끝나는 지점에 통통하게 살이 찐 모습입니다. 그리고 축대 앞부분이 전순입니다. 간열지 삼증론을 설명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 묘는 500년 넘게 잃어버렸다가 고종 때 인위적으로 조성한 겁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그렇듯하지만 묘소 뒤편의 용맥이 부실하기 때문에 실제는 속빈 강정입니다. 이런 것을 가화라고 합니다. 혈은 반드시 용맥의 흐름이 멈추는 지룡, 주룡이어야 하고 행룡, 과룡, 기룡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산 높은 곳에 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용맥이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 안 되고 기맥의 흐름을 막아주는 작은 능선이나 계곡이 있어서 기지자에 합당해야 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혈은 정상 인근에 생겼지만 능선 하나가 앞을 감싸줌으로 해서 기맥은 더 이상 진행하지를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이때 혈 앞에 작은 계곡이 있어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갈 정도면 됩니다. 영월에는 단정임금을 모신 장릉이 있습니다. 이곳은 능 앞으로 산줄기 용맥이 길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용이 그치지 않으면 혈을 찾을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곳을 행룡, 과룡, 기룡이라고 합니다. 능 뒤편의 암석은 색이 검고 강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능선의 상태가 아직 순화되지 못해 거칠고 억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주 한시 시조 한람묘입니다. 조선의 8대 명당 중 한 곳이라 부를 정도로 이름난 곳입니다. 그러나 묘 앞이 봉긋하게 솟아 기지자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혈을 맺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봉긋한 지점이 혈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 앞이 급경사가 되어 불안합니다. 이곳에 가시면 묘소 뒤편의 용세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천 정사묘도 8대 명당으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기맥이 농축된 최소한의 형태가 없습니다. 즉, 맥자자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용맥의 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번엔 육가 공식입니다. 혈의 진위와 가부를 논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태입니다. 뒤편의 용맥과 비교했을 때 불현듯 넓어지는 것이니 마치 잉태한 모습과 같아 과일처럼 동그랗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때문에 지표에 은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입니다. 당판은 상하좌우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탄해야 합니다. 수는 산의 품성이 곱게 바뀌어야 합니다. 혈천은 따뜻하고 건강한 곳이니
산이 거칠고 험하면 찬 기운이고 산이 부드러우면 따뜻한 기운입니다. 강입니다. 당판의 토질은 강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을 타고 달려도 말발굽 자국이 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광중은 단단하면서도 고왔고 단면에는 기이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고입니다. 혈천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반드시 주위보다 높아서 볼록해야 합니다. 한치만 높아도 산이요, 한치만 낮아도 물이라고 했습니다. 저입니다. 혈천은 솥을 엎어놓은 모습으로 주위보다 높아야 하지만 크고 넓게 보았을 때 주변에 청룡백호 등이 적당히 높아서 상대적으로 혈천은 나지막한 안정감이 들어야 합니다. 이번엔 혈의 5가지 결지 조건입니다. 다음은 풍습 고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취합한 겁니다. 기, 혈을 맺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봉우리가 솟아야 합니다. 동, 용맥은 활발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 용맥이 멈추어야 합니다. 비, 혈천은 통통하게 살이 쪄야 하고 평, 당판은 완만하고 평탄해야 합니다. 혈의 가부와 진위를 판단할 때 기, 동, 지, 비, 평을 대입하면 훨씬 쉽습니다. 혈의 모습은 솥을 엎어놓은 것 같고 물 위에 떠있는 거북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천연적인 혈은 상하좌우에서 보았을 때 당판의 중심 부분이 약간이라도 솟은 모습이어서 스스로 살이 쪄 있어야 합니다. 고서에서 말하기를 생기가 땅 밑에 있으면 훈영이 위로 나타나니 물속의 고기가 움직이면 물 위에 스스로 훈이 생기고 그 훈을 보니 가히 고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혈천은 어떠한 경우든 지표면에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진 속 나무가 있는 지점은 봉긋하고 평탄한 모습입니다. 광중의 토질은 밝고 고운 상태였습니다. 당판은 따뜻한 기맥이 총 집약된 곳이기 때문에 비가 오다 날이 개면 주변보다 빨리 마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 묘는 상하로 10m 거리에 있습니다. 작업 도중 소나기가 30분쯤 내리고 개였는데 위 묘에서 김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위쪽이 더 따뜻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진 속 광중이 방금 전 김이 났던 곳입니다. 혈이 길하고 따뜻하면 부기가 오래 이어지고 그 반대면 외롭고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땅속에 계란을 묻어두는 실험을 했습니다. 땅을 1m 깊이로 파서 유정란을 묻고 4개월 후에 파보면 계란이 전혀 상하지 않고 싱싱한 상태로 보관된다는 겁니다. 이런 곳이 명당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당은 따뜻한 곳이니 오히려 빨리 상해야 합니다. 이곳처럼 계란이 싱싱하다면 냉장고처럼 땅속이 찬 것은 아닐까요? 음지는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김액선의 폭은 2.5m 내외여서 겨우 합장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김액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최선의 제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쌍분을 하면 김액은 중앙으로 지나게 되니 계란 노른자위를 벗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혈이라면 쌍분보다는 합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좌우보다는 상하로 하는 것이 김액선을 타서
유리하게 됩니다. 이번엔 혈상의 5학 중 마지막인 전순입니다. 전순은 혈을 맺고 남은 기운, 즉 여기로서 혈의 꼴이라고 합니다. 주산에서부터 달려온 기맥이 당판에서 모든 기운을 쏟아 혈을 맺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한 것이 전순입니다. 대개 산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앞부분이 훤히 튀어져 있어 허전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앞에서 부는 바람을 맞게 됩니다. 생기는 바람을 맞으면 흩어진다 했으므로 이와 같은 전방의 풍해로부터 당판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구성 요소가 전순입니다. 귀한 용이 끝나는 곳은 반드시 전순이 있으며 또 혈을 맺는 것은 이부자리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좌측 그림처럼 혈을 맺은 기맥은 30m 내외에서 멈추어야 기지자가 성립됩니다. 이 30m 부분이 전순입니다. 우측 그림 A와 B는 기맥이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를 행룡, 기룡, 과룡이라 했습니다. C를 산진초라 하며 전순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산이 끝납니다. 그러나 D는 산의 기맥이 완전히 소멸된 평지이므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혈은 반드시 용맥 위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전순의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는 김징묘입니다. 묘 아래 부분이 전순으로 혈을 맺고 자연스럽게 산이 끝나고 있습니다. 대개 전순에도 묘를 쓰는데 이것은 전순의 원형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김성우 장군 묘 전순에 후손이 묘를 썼습니다. 김생의 묘 전순에는 김상원 묘가 자리했습니다. 전순은 당판의 기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혈의 기운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선책으로 가능한 곳입니다. 이것은 전순이 없는 묘입니다. 묘 앞이 급한 경사가 져서 불안한 모습입니다. 우암 송시열 묘입니다. 앞산이 군대 깃발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장군 대자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묘 앞에 전순이 없습니다. 전순이 없다는 것은 용맥선상에 자리하지 못했으니 작순자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이곳은 두 개의 능선이 갈라지는 오목한 지점에 자리했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용맥을 타지 못한 겁니다. 김극형묘는 제절 앞이 급경사가 되었으니 전순이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제 아무리 주산과 용맥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전순은 용두삼이가 되어서는 불가합니다. 서령원은 묘 앞으로 산줄기가 길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전순은 미련 없이 멈추어야 합니다. 머무는 곳은 차분히 엎드려서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전주 모악산에 가면 김태서 묘가 있습니다. 묘 앞으로 산꼬리가 가늘고 길게 늘어지고 있으니 용두삼이 모습입니다. 전순은 당판의 중심맥이며 좌향의 초점이 됩니다. A 그림처럼 입수와 전순을 연결했을 때 그것이 곧 기맥선이니 불변의 좌향선이 됩니다. B와 C는 전순이 살짝 돌면서 멈추었습니다. 이럴 때는 전순이 시작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향을 정하면 됩니다. 황균비 묘는 전순을 공부하기 좋은 곳입니다. 좌선룡의 전순에는 다른 성씨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혈토는 기의 본체이니 땅이 살찐즉 기가 후덕합니다. 혈은 열매와 같이 둥글게 살이 찌니 통통함이 클수록 기가 풍부한 것이 됩니다.
돌출한 곳에서 움푹한 것은 모름지기 옮길 것이고 오목한 중에 볼록한 것은 버리지 말 것이다. 미세한 혈천은 어떠한 지형에서도 반드시 볼록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참된 기운은 묵묵히 떨어지다가 혈에 이르면 평탄해진다. 혈천은 편안한 장소를 말합니다. 경사진 용새가 평탄한 곳을 만나면 혈을 맺는다. 순전은 혈 아래 남은 기운이 나타난 것이니 크면 전이고 작은 것은 순이라 한다. 혈이 크면 남은 기운도 큰 것이니 당판 아래 넓은 이불을 펼친 것 같고 혈이 작으면 사람의 입술처럼 두툼한 것입니다. 형세가 그치면 기가 쌓이니 만물을 생하는 최상의 땅이 된다. 형세가 멈추면 새가 압축되고 통통하게 살이 쪄 원만하다. 형지세축 현상은 기가 멈추어서 혈을 맺는 결정적 증거이므로 형지기축과 형지세축은 혈상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기가 온전한 땅은 마치 제우가 걸터앉은 것 같고 혈 주변에 산들을 끌어와서 있게 하는 것 같다. 혈천은 산의 지존이니 당당하게 자리하고 주변엔 많은 산들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정열은 천연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으니 일부라도 옮기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 경락에 침을 놓듯 좌향도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주산에서부터 당판과 전순까지 말했는데 이 모두가 용론이며 나의 몸체인 것이니 혈에 대한 직접적인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용의 생사와 진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변 삭격을 보고 땅의 기륭을 논하는 것은 현명치 못합니다. 감사합니다.